컴퓨터 내부 온도 체크 방법, 이걸 좀 한번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안내해 드려 가지고 영상으로 하나 잘라 가지고 딱 올려놓으면 좋겠죠. 컴퓨터 내부 온도 체크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컴퓨터가 그 온도에 굉장히 좀 예민하다는 거 여러분들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게임을 좀 세게 돌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컴퓨터 내부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게임이 일단 속도가 느려지고 거기다가 온도가 더 높아지면은 게임이 꺼지거나 컴퓨터가 그냥 꺼지는 증상이, 셧다운 되는 증상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컴퓨터는 내부에 그 반도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사용을 많이 하면 배터리도 많이 닳고 온도도 많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 스마트폰도 컴퓨터거든요. 그래서 이 컴퓨터가 조그맣게 집적되어서 조금 손에 들어갈 만하게 만들어진 것이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하여튼 간에 컴퓨터는 이렇게 플라스틱이나 아니면은 뭐 반도체나 이런 기판으로 되어 있는, 전자 기판으로 되어 있는 전자 장비 중에 하나인데, 얘가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열이 많이 발생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뭐 반도체의 경우에는 사실 열에 잘 견디게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반도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기판이나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이 많이 발생하면 좋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 처리 장치는 적어도 한 90도? 90도에서 100도 정도. 그리고 그래픽카드도 열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픽카드에 있는 GPU의 경우에는 저도 얘도 100도에서 한 110도 정도 온도가 올라갔다 한다면 다른 부품들이나 아니면 중앙처리 장치나 GPU의 뭐 부품 변형이라던가 고장을 막기 위해서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이 돼요. 컴퓨터가 차단이 되면, 전원이 강제로 이렇게 자동으로 차단이 되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컴퓨터가 그냥 팍 꺼지는 증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꺼졌을 때는 얘네가 열이 식기 전에는 켜지지가 않습니다. 열이 식기 전에는 컴퓨터를 켜게 되면은 켜지다가 꺼지거나 아니면 아예 켜지지 않는 증상이 생겨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요즘 들어서 왜 중요해졌냐 하냐면은 겨울이나 봄에는 사실 실내 온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실내 온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얘네가 만약에 컴퓨터에 뭐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열이 좀 많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온도가 뭐 아까 위험 온도가 100도 정도라고 했잖아요. 얘네가 80도, 90도 정도에서 간당간당하게 동작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요즘처럼 여름철에 들어와서 실내 온도가 5도에서 10도 정도 올라갔을 때, 그럴 때 이 내부로 흡기되는 공기의 온도하고 배기되는 공기의 온도하고 이런 것들이 버무려지면서 보통 컴퓨터의 그 주변에는 다른 뭐 거실이나 이런 데보다 온도가 더 높기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공기를 빨아들여서 배출하고 하게 되는데 그 공기들이 보통은 책상 밑이나 이런 데 좀 갇혀 있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계속 돌아요. 그러면은 온도가 높여진 공기가 다시 앞으로 흡기가 되어서 온도가 더 올라가서 배기가 되고 이렇게 계속 빙빙빙빙 순환이 되게 되면은 본체 내부 공기 자체도 온도가 올라가게 돼서 셧다운이 되는 그런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철만 되면은 이렇게 컴퓨터가 갑자기 꺼지는 증상이 생겼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오류에 대한 장애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면은 이렇게 컴퓨터에 내부에 먼지가 많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라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이 먼지라는 부분이 컴퓨터에 있어서 문제를 크게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도 문제가 많네요. 문제 조금밖에 없는 컴퓨터 없나? 아이고. 이 정도만 돼도 뭐 문제가 없긴 한데, 사실 컴퓨터의 그 반도체나 이런데 그 중앙 처리 장치나
GPU 부분의 온도가 냉각이 되지 않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방열판 부분이에요. 이 방열판이 보통 열이 많이 발생하는 중앙 처리 장치나 그래픽 카드의 GPU 부분에 부착이 돼가지고 얘네가 열을 뺏어오는 일을 합니다. 방열판이. 열을 뺏어오는 일을 하게 되는데, 열을 뺏어온 다음에 위에 붙어있는 팬이 이 빗살 사이로 바람을 불어놓고 불어진 바람이 이 방열판에 있는 열을 뺏어서 이 넓은 공간으로 빠져나오면 이 컴퓨터 본체 윗면이나 뒷면에 있는 배기팬이 공기를 배출시켜줘서 내부 공기를 좀 냉각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냉각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방열판에 먼지가 많이 붙어 있게 된다면 이 팬이 아무리 깨끗해도, 팬이 완전히 먼지가 없이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바람을 아무리 불어넣어도 이 빗살 사이로 바람이 들어가지가 못하고, 또 빗살 사이에 들어간 바람이 옆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냉각이 되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 핀에 붙어있는, 방열판에 붙어있는 먼지들을 빼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방열이 되지 못하는 부분, 이게 좀 먼지가 있을 때 좀 첫 번째로 위험한 부분이고, 두 번째로 위험한 부분은 뭐냐 하면, 먼지가 이럴 정도로 크게 많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실뭉치처럼 떠다니거나 아니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이 전자제품이잖아요. 컴퓨터는 전자제품이고, 이 전원 공급 장치는 220V 전기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고, 또 220V를 24V나 12V나 5V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직류 전원으로 변경을 해서 이 메인보드 쪽에 전원을 연결해 주게 되는데, 전기 장치이기 때문에 스파크가 뛸 수가 있어요. 스파크가 튀면은 뭐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기판만 있고 이렇게 철제 케이스만 있고 한 상태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는데, 만약에 이렇게 먼지가 많이 끼어 있는 상태에서 스파크가 튀었다 하면은 불이 납니다. 불이 굉장히 잘 붙어요. 그래서 스파크가 튀게 되면은 불이 나기 때문에 이거 항상 보면서 먼지가 이럴 정도로 많이 차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먼지가 뭐 냉각, 뭐 게임이나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불이 나는 것보다는 문제가 안 되겠죠. 컴퓨터에서 불이 나면 끄기도 힘들고, 이거 내부에다가 어떻게 소화기 같은 걸로 집어넣어가지고 불 끄기 힘들잖아요. 몇 판 또 열고 불 끄고 해야 되는데, 또 본체를 다 빼갖고 가가지고 밖에다가 던지던가 뭐 그렇게 뭐 해야 하는데, 사실 그런 게 쉽지가 않잖아요. 불이 안 나는 게 우선입니다. 여기다가 물을 뭐 뒤집어 씌운다고 해서 불이 뭐 꺼지긴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컴퓨터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 다 날아가게 될 테니까 굉장히 손해가 많이 발생할 거죠. 그래서 이 먼지 청소 부분이 그래서 또 중요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컴퓨터 내부 온도 체크하는 방법, 뭐 지금 내부 온도에 대한 내용, 그런 내용 좀 안내해드리다가 먼지 청소까지 오게 되었는데, 내부 온도 체크하는 방법 좀 안내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컴퓨터 내부 온도 체크할 때 게임이 자주 꺼지거나 여름 들어서 자주 꺼지거나 할 때는 내부 온도 체크를 먼저 해보셔야 했는데, 일단 구글이나 네이버 뭐 어떤 사이트든 마찬가지인데 내부 온도를 체크하는 프로그램을 받아서 체크를 해야 하는데, 제일 유명한 프로그램이 하드웨어 모니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냥 구글에서는 HWT고 한 칸 뜨면 하드웨어 모니터가 바로 이렇게 검색이 될 정도로, 자동 완성이 될 정도로 유명한 프로그램 회사예요. 하드웨어 모니터 CPUID.com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사용하고 있는 HW 모니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 이 사이트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뭐 프로 버전을 구입하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프로 버전까지 필요하지는 않고, 우리는 무료 버전 중에서도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그냥 포터블 버전, 일반 실행 버전으로 한번 좀 다운로드 받아서 켜볼 겁니다. 여기 보면 클래식 버전이 있는데, 클래식 버전 중에서도 zip 형태로 되어 있는
압축 형태로 되어 있는 얘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HW 모니터 다운로드 나우 해가지고 이렇게 HW 모니터 언더바 1.46 버전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죠. 인터넷에서 받은 모든 파일은 바이러스 검사를 무조건 한 번씩 해보십시오. 다운로드 받은 이 파일을 바이러스 검사를 우선적으로 한번 하시고 문제가 없다고 나온다면 얘를 이제 실행을 해보는 겁니다. 일단 뭐 압축을 풀어서 실행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실행하든지 상관없거든요. 일단 압축을 풀어서 들어가 보면은 HW 모니터 곱하기 32, 64 이렇게 두 가지 파일이 나옵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시스템 버전에 따라서 실행해 주시면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32 버전 사용하셔도 됩니다. 설치하면 이 앱이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어요? 물어보는 거 나오는데 얘 눌러주시면 돼요. 누르면은 이렇게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내부 장치들의 전원이 몇 볼트씩 들어가는지 그리고 팬이 지금 몇 RPM의 속도로 돌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표시가 됩니다. 지금 64비트, 저는 64비트 운영체제 사용하는데 32비트로 켜도 동작 잘 해요. 똑같이 나옵니다. 하여튼 간에 봅시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얘네가 다 중요한 정보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온도거든요. 온도. 여기 에이수스 테크놀로지 컴퓨터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이 위에 있는 부분은 메인보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사용하는 메인보드에는 지금 온도 체크할 수 있는 센서가 3개가 달려있는 것 같아요. 3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중앙처리 장치하고 그래픽카드의 온도입니다. 다른 온도도 물론 중요하긴 해요. 일단은 내가 사용하는 중앙처리 장치가 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 오른쪽 밑에 있는 시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작업 관리자가 있거든요. 작업 관리자를 켜면 작업 관리자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프로세스 부분이 처음에 켜지게 될 텐데 성능 탭으로 옮겨오세요. 성능 탭으로 옮겨오면 CPU, 중앙처리 장치라고 해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중앙처리 장치의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AMD Ryzen 5 2600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 GPU 이름도 확인해 볼까요? GPU 이름은 엔비디아 지포스 GTX 1080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죠. 이 두 가지의 온도를 확인하면 중앙처리 장치하고 GPU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Ryzen 5 2600 여기 있죠. 이 하위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뭐 온도 값을 찾아보는 겁니다. 온도 값 뭐 템퍼레처로 되어 있지만 밑에 그 몇 도씨로 되어 있는 거 이거 찾아보면 되니까 뭐 찾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보면은 지금 밸류 값, 미니멈 값, 맥시멈 값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밸류 값은 지금 현재 상황의 온도입니다. 현재 상황의 온도고 미니멈 값은 뭐냐 하면 이 CPU ID HW 모니터 프로그램이 켜진 이후로 제일 낮았던 온도 값이 표시가 되는 거고 맥스 값은 마찬가지로 얘가 켜져 있었던 동안 가장 높은 온도 값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계속 바뀌고 온도가 낮아지면 얘가 밑으로 갱신이 될 것이고 온도가 높아지면 얘가 위로 갱신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래픽카드 온도도 한번 봅시다. 그래픽카드가 아까 저 1080 GTX 1080이었잖아요. GTX 1080 보면은 여기 있네요. 얘도 보면은 온도가 있는데 온도가 얘는 두 가지가 있어요. GPU 부분이 있고 핫스팟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GPU 부분을 보통 기본적으로 보시면 돼요. GPU 부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래픽카드의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핫스팟은 그래픽카드의 온도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부분을 좀 체크한 것 같아요. 보통 아까 제가 온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중앙 처리 장치는 적어도 한 90도에서 100도 정도, 그래픽카드는 100도에서 110도 정도, 이 정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컴퓨터가 셧다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그래픽카드의 온도 부분은 이 GPU 부분이 핫스팟은 조금 더 높게 올라갑니다. 한 10도에서 20도 정도 더 높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 GPU 부분을 봐주시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맥시멈 값이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갱신이 되고 멈춰 있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HW 모니터 프로그램을 켜놓은 상태에서 게임을 들어가 보는 겁니다. 게임을 들어가서 게임을 좀 진행하다가 가끔 Alt 탭으로 나와서 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 온도하고 그리고 그래픽카드 온도가 얼만큼 변경이 됐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이런 하드디스크나 이런 거 온도도 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얘네는 이렇게 다 접어 놓으면은 보기가 좀 편하겠죠? 펜 값이나 이런 것들 다 접어 놓고 볼테지 이런 거 다 접어 놓고 템퍼레처만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앙 처리 장치는 43.4 그래픽카드는 47.0 지금 이렇게 최고 온도가 되어 있는데 얘네가 몇 가지 올라가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봐가지고 지금 가장 이상적인 온도는 지금 제 컴퓨터 정도의 온도가 가장 이상적인 온도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경우에는 중앙 처리 장치의 경우에는 40도에서 50도 정도, 그래픽카드의 경우는 한 40도에서 60도 정도, 중앙 처리 장치보다 한 10도 정도 더 높게 올라가 있는 것, 그 정도를 좀 보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데, 게임을 진행할 때 내가 하는 게임이나 어떤 동작이나 스트리밍을 하면 스트리밍이라던가 아니면 동영상, 고화질 동영상을 본다면 고화질 동영상이라던가 이런 거를 보실 때 중앙 처리 장치 온도가 적어도 한 80도? 80도에서 90도 정도 올라간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온도가 얘도 마찬가지로 80도에서 90도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온도가 꽤 높은 상태긴 한데 얘가 크게 문제가, 그러니까 컴퓨터가 꺼지거나 그럴 정도의 문제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그 상태면은 그 정도 된다면 적어도 90도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열이 많이 나는 건 사실이에요.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뭔가 추가적으로 좀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일이고, 만약에 그거보다 더 높게 올라간다면 그 상태는 빠르게 좀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일이고, 만약에 그것보다 더 높게 올라가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는 증상이 발생했다면 그때는 바로 조치를 해줘야죠. 그래야지 다음에 컴퓨터를 사용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온도 체크하는 이런 방식을 좀 진행해 보시면 컴퓨터에 지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조치를 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자면, 만약에 중앙 처리 장치하고 그래픽카드 온도 두 개가 다 높다 했을 때 본체 옆면을 열어보세요. 본체 옆면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봅니다. 펜하고 방열판에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펜에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보기 전에 연결되어 있는 펜들이 일단 구동이 되고 있는지는 봐줘야 됩니다. 이 펜이 망가져서 온도가 안 내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펜을 교체해 주거나 해야겠죠.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에 연결된 펜, 아니면 그래픽카드 펜, 그래픽카드에 보면 이렇게 펜이 달려 있죠. 이 펜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고, 만약에 중앙 처리 장치의 펜이 고장난 상황이라면 이거는 내가 펜을 교체하거나 해야겠지만, 그래픽카드 펜은 아마 그래픽카드 AS 센터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거예요. 하여튼 간에 펜이 일단 구동되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펜이 정상적으로 잘 구동이 되는데도 냉각이 안 된다 한다면 냉각을 해줘야겠죠. 이 방열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방열판 부분에 지금 먼지가 차 있는 것들을 빼줘야 됩니다. 방열판 부분에 먼지가 차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빼줘야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방열판 위에 이렇게 펜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어 있겠지만, 얘를 펜을 분리하고 청소를 해주는 게 좀 깔끔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귀찮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장착이 된 상태에서 청소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수리점 같은 데 맡기는 게 가장 좋죠. 수리점에다가 청소를 맡기면은 이 장치들을 다 분리해 가지고 청소를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워 서플라이라든지 중앙 처리 장치 팬, 그리고 그래픽카드 팬, 그리고 메인보드를 뭐 띈다던가 이렇게 다 분리를 한 다음에 부품을 하나하나 먼지 청소를 하고 재장착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본체를 선을 다 빼고 옆판을 연 상태에서 밖으로 가져 나가세요. 그리고 아까 봤었던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붓으로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붓으로 청소하면 물론 좋기는 해요. 근데 붓이 아무래도 너무 좀 딱딱하거나 물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손으로 하는 에어블로어로 청소를 하시면은 손에 쥐날 때까지 저거 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좀 위험하고, 이렇게 먼지 제거기 같은 스프레이 얘를 좀 사용해 보시거나, 아니면은 다이소 같은 데 가면 판매하는 이 공기가 들어있는, 바람이 나오는 이 캔 스프레이가 있어요. 이걸로 좀 청소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뭐 바람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냉각 장치가 나가면 안 돼요. 이 안에 스프레이 캔 안에 압축되어 있는 공기가 들어있는데, 보통 이렇게 질소가 들어있던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안에 뭐 프레온가스나 이런 압축기기나 이런 것도 들어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안에서는 액체 형태로 되어 있는데 분사가 되면 공기 형태로 돼서 분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똑바로 세워서 분사를 시키면은 공기가 나오는데, 얘를 옆으로 눕히거나 뒤로 뒤집은 다음에 분사를 하면 이렇게 하얀색 기체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체는 굉장히 차가워요. 차갑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전자기기 같은데 잘못 분사를 하면은 성에가 끼거나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성에는 보통 온도에 급격한 변화가 있거나 할 때, 그럴 때 좀 성에가 끼잖아요. 이슬이 맺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전자장비에는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온도가 이렇게 많이 좀 변경이 되는 이런 액체 형식의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똑바로 세워가지고 기체만 나오도록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똑바로 세워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 스프레이를 사용할 때는 보통 이렇게 대롱이 들어가 있거든요. 대롱 들어가 있는데, 대롱을 지금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깊게 넣어가지고 펜 틈 사이로 해가지고 방열판까지 이 대롱을 쭉 끼워 놓고 그 다음에 바람을 불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방열판 내부에 붙어 있는 먼지들이 빠져나오게 돼요. 그래서 펜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도 펜하고 펜 사이에 있는 틈에다가 에어 스프레이에 대롱을 집어넣고 불어서 이 방열판 안에 있는 먼지도 빼주고, 그 다음에 이 펜에 붙어 있는 그 먼지들도 그 스프레이로 해가지고 털어줍니다. 그래픽카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픽카드도 이렇게 털어주시고, 이런 본체 내부에 있는 다른 부분들, 이 파워 서플라이 부분도 먼지 털 수 있으면 다 털어주시고, 다른 부분도 다 먼지를 털어주세요. 이게 먼지가 잘 털려 나오지 않으면 이 페인트 붓 같은 걸로 해가지고, 칫솔은 좀 너무 셀 것 같고, 이런 붓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근데 붓이 또 너무 부실한 걸로 사용하다 보면 이 안에 털이 좀 빠지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붓으로 살살살살 털어주면서 에어블로우로 이렇게 불어주던가, 아니면 붓까지 좀 활용하는 경우라면 붓으로 이렇게 먼지를 털어주면서 진공 청소기로 빨아들이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에어 스프레이로 불어주는 것보단 효율이 좀 덜 납니다. 스프레이로 불어주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아요. 근데 스프레이 비용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지 청소를 해줘서 냉각에 대한 효과를 좀 가져오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먼지 청소를 깨끗이 다 했는데도 온도가 80도, 90도, 100도에서 안 내려온다 한다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방열판이나 팬이 좀 성능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이 방열판하고 팬을 다른 제품으로 변경을 바꿔줘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픽카드의 팬인 경우에는 내가 좀 바꾸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거는 그래픽카드 제조사에 한번 문의를 해봐야 할 것이고, 이 중앙 처리 장치의 경우에는 CPU 쿨러로 검색을 해보면 이런 그 타워 형태의 CPU 쿨러라던가 이런 게 좀 많이 검색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중앙 처리 장치를 기본적으로 구입했을 때 주는 CPU 쿨러는 이런 그 초코파이 같이 초코파이 형태의 이런 좀 가로로 누워있는 동그란 방열판하고 쿨러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아무래도 그 부피가 일반적으로 방열판의 부피가 좀 적기 때문에 열을 많이 분산시키지도 못하고 팬도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서, 그리고 또 팬에 또 좀 사용하다 보면 소음이 많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저소음 팬이 아니어서. 그래서 컴퓨터 구입할 때 일부러 이 사제 쿨러를 구입해서 그 교체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제 쿨러를 구입해가지고 보면 가격도 많이 비싸진 않아요. 얘네를 구입해가지고 장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옥션 같은 데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보면은 이런 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아무래도 황동인가요? 황동 부분이 그 전기를 뺏어가는 그 효율이 좋아서 이렇게 동으로 되어 있는 부품들이 좀 비쌉니다. 그리고 얘가 아무래도 이 방열판의 크기가 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이 초코파이 형태 이런 그 쿨러보다 크기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소재도 아까처럼 동 소재가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열을 뺏어가는 그 효율이 좋겠죠. 그리고 또 이런 그 방열판에 이렇게 타워 형태로 세워져 있는 방열판의 경우는 좀 한 가지 더 이득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게, 이런 그 쿨러들은 위에서 아래쪽으로 바람을 쏘여가지고 그 냉각을 시켜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공기가 그 방열판으로 들어가서 이 사방으로 퍼지면서 이렇게 좀 냉각이 되게 되는데, 이런 타워 형태의 방열판의 경우에는 지금 아까 이 방열판처럼 한 면에서 바람을 불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쿨러를 양쪽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한 면에서는 그 방열판 쪽으로 바람이 들어가는 형태의 그 장치를 하고, 반대쪽에는 그 바람을 바깥쪽으로 빼서 불어주는 형태의 방열판을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방열판을 2개 다는 거예요. 타워 형태의 이런 그 방열판에다가 그 팬을 2개 달아줘가지고 효율을 높인 이런 방열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조금 더 좋은 쿨링 성능을 가지도록 이런 경우 있죠. 얘네 보면은 굉장히 무서워 보여요. 이런 방열판이나 쿨러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방열판이 크면 클수록 쿨링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얘는 보면은 방열판을 이중 타워 형태로 해놓고, 그리고 이중 타워의 한 면에 하나씩 쿨링 팬을 달아놨죠.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아까 팬이 하나 달려 있었던 것보다는 쿨링 효율이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게 황동 형태의 이런 히트싱크로 되어 있는 경우가 조금 더 에너지 분배가 조금 더 잘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얘도 성능이 그리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방열판을 바꿔서, 그러니까 중앙 처리 장치의 쿨러 자체를 변경해서 냉각이 되지 않는 중앙 처리 장치를 좀 냉각시키는 이런 방식을 좀 활용을 해봐야 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래픽카드 쿨러의 경우에는 일반 사용자가 그래픽카드 쿨러를 좀 변경하기는 그리 쉽진 않은데, 유선재님 안녕하세요. 유선재님 들어오셨네요. 잠시 이 내용
진행하고 한번 안내 도와드려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렇게 워터블럭 같은 거, 순행 패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냉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픽카드 쿨러의 경우에는 좀 개별 제품이 나오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개별 제품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있으면 순행 자켓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또 그래픽카드는 쿨러를 변경하면 AS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픽카드의 냉각 성능이 좀 떨어진다면, AS 센터 쪽으로 먼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에 온도를 먼지 청소를 했는데도 안 떨어진다면, 그러면은 중앙 처리 장치 쿨러를 한번 변경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컴퓨터의 그 내부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나 먼지에 대한 부분이나 온도 체크 방식, 그리고 온도 체크에 대한 대응 방식까지 좀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름에 이런 내용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렇게 잘 확인하시고 대처하셔서 문제없는 컴퓨터 사용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먼지가 안에서 떠다니고 뭉쳐있을 정도로 먼지가 있으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스파크가 딱 튀면 바로 불이 나요. 바로 불이 나면 데이터하고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집에도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지 청소 확인하시고 꼭 청소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곁다리로 좀 하나 안내해드리자면 최근 들어서 본체를 산까지 가져가지고 본체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보통 큰 산에 가면은 신발 털기 위해서 에어블로워 펌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은평구 북한산의 유료 등산화 클린 서비스 부스와 무료 흙 먼지 털이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보통 컴프레서가 동작을 하면서 바람을 뿜어주는데 이게 무료고 그러다 보니까 산에 본체를 가져가셔서 이 컴프레서로 청소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나쁘진 않을 건데 이 컴프레서의 성능에 따라서 이 바람이 나올 때 수분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물이 나오면은 아무래도 컴퓨터에는 굉장히 치명적이겠죠. 물론 물을 다 말린 다음에 컴퓨터를 켜면은 괜찮겠지만 수분이 남아있는 상태라거나 아니면은 안에 있는 먼지 있잖아요. 먼지가 이 물에 녹아가지고 컴퓨터의 접촉 부분을 일단 쇼트를 시켜놓은 상태라면 컴퓨터에 부품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수분이 나오지 않는 컴프레서 같은 것들 이용하시고 혹시라도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청소하셨으면 꼭 제대로 잘 말리시고 진행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그 에어 스프레이나 이렇게 물이 안 나오는 이런 제품으로 청소를 하시는 것이 좋다. 하시는 것이 좋다가 아니라 청소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